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상담실을 찾아온 67살 여성이 말했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자유롭지 않으신가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남편도 없고 자식들도 다 독립했고 이제 아무도 저를 붙잡지 않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이상한 일입니다. 평생 자유를 꿈꿨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유가 찾아오니까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답답하고 밤에 잠이 안 오고 하루하루가 막막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기묘한 현상을 주목했습니다. 자유는 왜 불안을 동반하는가? 왜 우리는 자유를 원하면서도 자유 앞에서 두려워하는가? 이 질문에 가장 정면으로 답한 사상이 바로 실존주의입니다. 1843년 덴마크 코펜하겐 30살의 청년 스웨렌 키르케고르가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혼녀 레기네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결혼을 앞두고 파혼을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평생 우울증과 불안에 시달렸고 자신이 레기네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떠나보냈습니다. 결정을 내린 후 키르케고르는 더 괴로워졌습니다. 내가 잘한 건가 틀린 건가 다른 선택을 했어야 하나. 밤마다 이 생각에 잠을 못 잤습니다. 거리를 걸으면서 레기네를 우연히 마주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마주치고 싶기도 했습니다. 이 모순된 감정 속에서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가능성 앞에서 불안을 느낀다. 키르케고르는 유명한 비유를 남겼습니다. 인간은 마치 높은 탑 꼭대기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과 같다고요. 떨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도 느낍니다. 왜일까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떨어질 수도 있어. 뛰어내릴 수도 있어. 이 가능성 자체가 불안을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완전히 갇혀 있다면,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다면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하나뿐이니까요. 그런데 선택할 수 있다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면 그때 불안이 시작됩니다. 어느 쪽이 맞지? 잘못 선택하면 어쩌지? 1940년대 파리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독일에 점령당했고 사람들은 매일 생존의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한 젊은이가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형은 전쟁에서 죽었고 아버지는 독일군과 협력하는 매국노였습니다. 어머니는 늙고 병들어서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젊은이는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레지스탕스에 가담해서 조국을 위해 싸우고 싶습니다. 형의 복수도 하고 싶고요. 그런데 제가 떠나면 어머니는 혼자 남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르트르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네가 선택해야 한다. 젊은이는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나요? 사르트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답을 줄 수 없다. 신부에게 가도 마찬가지다. 그는 네가 듣고 싶은 답을 해줄 뿐이다. 결국 선택은 네가 해야 한다. 이 일화는 실존주의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누가 대신 선택해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이 자유의 무게입니다. 사르트르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주목할 점은 선고받았다는 표현입니다. 자유가 선물이 아니라 형벌처럼 주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기를 선택한 겁니다.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65살 남성이 있었습니다. 평생 회사에 다녔고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금도 받았고 연금도 나오고 집도 있고 건강도 괜찮았습니다.
이제 자유다. 퇴직하던 날 기뻤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할 일이 없었습니다. TV를 보고 신문을 읽고 책을 읽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달이 지나자 우울해졌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지? 40년 동안 회사가 그의 시간을 채워줬습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스케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불평하면서도 편했습니다. 뭘 해야 하는지 명확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아무도 그에게 뭘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유입니다. 그런데 자유가 이렇게 무겁습니다. 사르트르는 또 다른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무슨 뜻일까요? 칼을 생각해 봅시다. 칼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배는 도구를 만들겠다. 대장장이는 이렇게 생각하고 칼을 만듭니다. 본질인 배는 도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존재인 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너는 의사가 되어야 해. 너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해. 너는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해. 이런 게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선택을 통해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를 만들어갑니다. 이 말은 희망적으로 들립니다. 나는 어떤 사람도 될 수 있어. 그런데 동시에 가혹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온전히 나 자신에게서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70대 여성이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제 인생은 실패작이에요. 그녀는 울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았고 일찍 결혼했는데 남편은 술만 마시고 자식들은 잘 안 되고 다 환경 탓이에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달리 뭘 어떻게 하겠어요? 상담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내일은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그녀는 멈칫했습니다.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실존주의는 냉정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태도로 살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가 비참했다고 해서 오늘도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것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인간을 다세, 즉 거기 있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 특정한 상황에 던져져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이것을 피투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은 2025년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선택한 게 아닙니다. 던져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던져진 이후에 어떻게 살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이데거는 이것을 기투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 자신을 던집니다. 가능성을 현실로 만듭니다. 선택을 통해요. 은퇴한 교사가 있었습니다. 68살이었습니다. 퇴직하고 1년 동안 무기력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공지를 받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마이너스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실 분.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교사였어. 아이들을 가르쳤어. 그런데 퇴직했다고 그게 끝난 건 아니잖아? 그녀는 신청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도서관에 가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줬습니다. 돈은 한 푼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교사야. 학교에는 안 다니지만 나는 여전히 가르치는 사람이야. 던져진 상황 퇴직을 받아들이되 새로운 가능성 자원봉사를 향해 자신을 던진 겁니다. 실존주의가 말하는 자유는 쉽지 않습니다. 편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어. 환경이 나빠서 그래. 운이 없어서 그래. 이런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피합니다. 사르트르는 이것을 자기기만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나는 선택할 수 없어.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아.
이렇게 말하면서 자유의 무게를 피하려 합니다. 카페 웨이터를 생각해 봅시다. 사르트르는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웨이터가 너무 완벽하게 웨이터 역할을 연기합니다. 걸음걸이, 말투, 행동 모든 게 웨이터답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웨이터야. 웨이터는 이렇게 행동해야 해. 나는 다르게 행동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는 웨이터이기를 선택한 겁니다. 언제든 그만둘 수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무섭습니다. 그만두면 어떡하지? 다른 일을 하면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난 웨이터일 뿐이야. 선택의 여지가 없어. 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해. 나는 학력이 없어서 못해.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해. 정말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기 싫은 걸까요? 아니면 실패가 두려운 걸까요? 실존주의는 냉정하게 묻습니다. 정말로 못하는가? 아니면 안 하기로 선택한 것인가? 이 질문은 불편합니다. 그런데 정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젊을 때는 나중에, 다음에, 언젠가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나중에가 언제입니까? 다음에가 올까요? 75살 남성이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새로 시작해요? 너무 늦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젊을 때보다 할 수 있는 게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선택할 수 있는 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밤 실존주의의 가르침을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당신의 불안을 인정하십시오. 불안은 나쁜 게 아닙니다. 불안은 당신이 자유롭다는 증거입니다. 선택의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키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다. 불안을 느낀다면 당신은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둘째, 핑계를 버리십시오. 나는 어쩔 수 없었어. 환경 탓이야, 나이 탓이야. 이런 말을 그만하십시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환경도 바꿀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태도로 살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작은 선택을 하십시오. 거창한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뭘 할지 선택하십시오. 오늘은 산책을 가야겠다. 오늘은 친구에게 전화해야겠다. 오늘은 책을 읽어야겠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당신의 삶이 됩니다. 넷째, 책임을 받아들이십시오. 선택의 결과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잘 되면 내 덕이고 잘못되면 남 탓, 그건 비겁한 겁니다. 잘 되든 잘못되든 당신이 선택한 거니까 당신 책임입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당신이 책임진다는 건 당신이 주인이라는 뜻이니까요. 자유는 불안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그 불안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키르케고르가 속삭입니다. 불안 속에서도 믿음으로 도약하라. 사르트르가 속삭입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너는 네가 선택하는 대로 된다. 하이데거가 속삭입니다. 던져졌지만 기토할 수 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선택할 수 있다. 다음 시간에도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또 한편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철학의 여정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불안 속에서도 자유를 선택하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